안녕하세요. 세포 언니의 행복한가요 대표 한재원입니다. 배우자가 바람피는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술집 여자? 원나잇 대상? 동창생?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고요. 회사 직장 동료가 1순위입니다. 직장 동료분들과 바람피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저한테도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남편분들, 아내분들이 회사 동료들과 바람핀 케이스가 가장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회사에다 알려야 되는지, 상간소송을 해야 되는지, 이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요즘에는 상간소송은 해도 회사에 알려지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상간소송은 해도 됩니다. 물론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죠. 회사에 직접적으로 알리는 거는 우선은 만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알렸을 때는 형사처벌인 명예훼손죄에 걸리실 수 있고요. 남편의 직장생활이 힘들어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이들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남편이 퇴사를 해서 좋을 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걱정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남편인 아내인 피해자 배우자분들도 한다는 거죠. 내 배우자의 직장이 잘못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상간소송도 못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굉장히 한탄하시는데 상간소송을 못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혼을 해야 되냐는 얘기는 저는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는 문제는 아닌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바람핀 배우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이혼할 준비가 됐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하고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정서적으로 괜찮은지, 아이들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마련된 다음에 생각을 하실 문제지 당장 화가 난다 그래서 이혼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바람피는 배우자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홧김에 그만두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회사가 막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굉장히 쬐끄만 중소기업이고 이럴 때는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었어요. 제 상담 사례 중에. 보통 공기업이거나 대기업이나 이렇게 좋은 회사인 경우는 공무원이거나 이럴 경우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고 바람핀 게 밝혀지고 알려질까 봐 걱정을 하는 케이스가 더 많지 홧김에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네가 회사에다가 알려서 그 여자를 곤란하게 하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그렇게 아내를 협박하는 경우, 남편을 협박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내들의 협박은 잘 먹히지 않는 게 남편들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아내가 회사 그만둔다 그럴 때 차라리 그만두라고 바람난 아내한테는 그만두라고 난리를 피우고요. 아내가 전업이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녀도 가게를 걱정하는 아내들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죠. 그래서 네가 상간소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회사를 그만둘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해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상간소를 한다 그래서 그 남편이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아요. 회사가 좋을 경우는. 이런 거에 겁먹을 게 아니고 상간소를 하는 걸 겁낸다는 사실을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상간소를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내 바람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강력하게 지금 피디님이 물어주셨는데 적발이란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적발인데 사내 바람은요 쉽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너무 자주 통화를 해요. 아무리 직장 동료여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통화를 하고 업무 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에 전화가 와요. 9시 넘어서 전화가 온다거나 12시 넘어 전화 오면은 그건 거의 99%고 회사 무슨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따로 태우러 온다든지 태우러 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고 수시로 그 사람하고만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한 카톡만 없다든지 없을 때도 의심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한 카톡에는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풀로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우린 불륜이 아니다. 근데 그 속에는 막 온갖 게 다 있어요. 그거는 이미 육체적인 선을 넘은 거예요. 그거는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믿고 용서해 줄 거면 용서해 줘도 되는데, 그렇게 용서해 주면 이제 그 관계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때는 반드시 적발을 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깊어지게 돼 있고요. 그 적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내용이 적당하게 뭐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 그때 끊어내면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어요. 뭐 내용은 다 짙은 내용인데 잠은 안 잤어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내용은 충분한데 물증이 없어서 자지 않았다는 말을 절대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적반하장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회사일까? 어떻게 회사에서 바람을 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회사에서 바람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집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길어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내 이야기를 다 이해해요. 그리고 서로 척하면 척하고 알아요. 이런 어떤 교감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끌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끌리게 해요. 함께 술을 먹거나 이럴 기회도 많아요. 감정을 풀어 헤쳐놓을 시간이 많은 그 순간에 서로 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대상이라면 순간적으로 불씨가 붙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에서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로 통하는 게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내 얘기를 이해 못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내 회사에서 김과장 때문에 힘들었는데, 야, 넌 맨날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해. 넌 안 힘든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하고, 와이프한테 내가 그 기획보고서 썼는데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그게 무슨 프로젝트야? 알아듣지를 못해요. 얘기하고 싶은 맛이 없어요. 얘기할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바람나서 많이 해요. 핑계일 뿐이긴 하지만 얘기할 곳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알아듣고 교감되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그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관계로 가 있다 보면 일이 많고 힘들 때 잘 도와줘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관계를 끊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가서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싫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날 보고 방긋방긋 웃어요. 그 행복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바람 필 확률이 높고 더 바람들을 많이 피게 되는 겁니다. 회사 내에서 바람을 많이 필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먹고 사는 길인데 내 남편이 회사에서 바람 펴서 회사에 잘릴 수도 있고, 또 그만둘 수 없다는 상황이 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무기력해지고 한없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좀 용기 있게 나서실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지 내 심정적인 게 중요한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필요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